이번 영상에서는 도봉구 창동, 그중 창 4동을 임장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지도에 권역을 표시하면 대략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창동의 대장아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동아청솔 아파트입니다. 198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1997년 준공되었습니다. 가격은 층수에 따라 8억 7천에서 11억 5천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9억대입니다. 서울 아레나 등 창동의 미래호재를 가장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단지 중심으로는 큰 도로가 나 있습니다. 이 도로가 아파트 거주민들이 모두 모이고 흩어지는 광장입니다. 그만큼 아파트 공동체의 정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동아아파트입니다. 동아청솔과 달리 600세대의 소규모 아파트로 4월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도봉구에서 최초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소정의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현재 시세는 8억 초중반입니다. 세대수, 연식 등이 아쉽지만 초역세권이라는 장점 하나만으로 재건축 이후의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 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동주공 19단지 아파트입니다. 외벽에는 리버타운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데 단지 옆에 중랑천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1764세대에 1988년 준공되었습니다. 용적률 164%,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8억 3천입니다. 여러모로 정겨운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중앙 난방을 위한 아파트 굴뚝이 있고 한옥 느낌의 경로당도 눈에 띕니다. 재건축 단지를 임장하는 이유는 철거 후에 준공된 미래 모습을 그려보기 위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같은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자료로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1호선과 4호선이 지나는 창동역이 있습니다. 종강역까지는 32분, 서울역까지는 29분이 소요됩니다. 1호선과 4호선이 모두 지나는 서울역으로 비교해 볼 때 4호선이 1호선보다 8분 빠릅니다. 저도 4호선으로 이곳에 도착했고 많은 분들도 4호선을 이용합니다. 비록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상 소요되지만 그래도 환승 없이 한 번에 사대문 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남 접근성입니다. 48분이 걸리는데 시간보다도 3번의 환승이 번거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GTX C가 개통하면 이 문제는 완벽히 해소됩니다. GTX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전망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한편 창동의 교통은 실생활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일단 소음이 1호선과 4호선 모두 지상철이라 일정 부분 있습니다. 단 아파트 단지 내에서 들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도시 간의 단절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고가로 통행이 가능한 4호선과 달리 1호선은 1번 출구와 2번 출구로 두 동네 간의 분리감이 느껴집니다. 이문 뉴타운과 비슷한 느낌인데 창동 역시 철도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단점을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부간선도로와 노회로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강남을 가기 위해 대안이 없는 도로이며 노회로는 노원구와 도봉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자차를 이용하는 분들께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상습적인 정체를 겪는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를 마치면 월계에서 대치까지 50분에서 10분대로 시간거리를 단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그 상부 공간 역시 공원으로 조성된다면 주민들에게 아주 좋은 쉼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월천초와 노곡중 서울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상업시설이 아니라 아파트 사이에 숨어있는 느낌으로 통학길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만 사교육 인프라는 노원구의 중계학원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은행 사거리까지 버스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권과 문화시설 역시 창동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과거 창동은 역 주변 노점상으로 유명했습니다. 불법 노점과 지저분한 환경, 반대 집회 등의 어수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보니 생각 외로 쾌적한 모습이었습니다. 밤의 호떡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역 주변으로 일명 술집거리 느낌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모습과 대비되는 건물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49층 규모의 시드큐브 창동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동 본격 개발의 시작 같은 건물입니다. 또한 마들로 13길 앞 3개 건물은 창동 발전의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첫째는 창동 아우르네입니다. 스타트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돕는 거점 센터로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모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통과 부가적으로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창동은 둘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자족 기능이 부족한 서울 동부권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둘째는 서울 로봇 인공지능 과학관입니다. 미래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물입니다. 시설 내부에서는 자율주행 체험과 다양한 에듀테크 기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과 대화하는 것도 재미난 체험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립사진 미술관입니다. 제가 내부의 사진을 찍지는 못했는데 촬영 당시에는 아직 개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곳도 개관 이후에는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창동 발전의 마침표를 찍는 비장의 카드, 서울 아레나입니다. 카카오가 설계, 시공, 운영하며 202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269석 규모의 음악 특화 전문 대형 공연장으로 많은 유동성을 끌어올 전망입니다. 중랑천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단히 정비된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녹지가 부족한 창4동에는 유일한 자연 환경입니다. 창동교에서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소소하지만 볼만했습니다. 이 다리를 지나면 노원구 상계동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창동 역시 행정구역상 도봉구와 노원구를 오고 갔는데 이 다리는 두 지역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창동역은 투신 자살이 많았던 곳입니다. 구조상 스크린 도어 설치가 힘들었고 2021년이 들어서야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만큼 도봉구 창동은 오랫동안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큰 변화를 준비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창동역 플랫폼뿐 아닌 창동 곳곳에 미래를 위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됩니다. 첫 번째는 GTX-C입니다. 덕정에서 수원까지 수도권을 남북으로 가르는 급행 철도입니다. 지금은 50분이 넘게 걸리는 창동역에서 삼성역까지 13분이면 주파할 수 있습니다. GTX-C와 기존의 지하철 1, 4호선을 연결하는 창동역 복합 환승센터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흉물로 방치되어 온 창동 민간 역사도 2026년을 예정으로 순항 중입니다. 다만 GTX-C의 착공 시기 1년이 지났음에도 실제적인 착공이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등 대외적인 변수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GTX-A가 개통한 운정의 집값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근본적인 입지를 GTX가 누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입니다. 창동 차량 기지를 조성 원가에 공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간 일자리가 부족해 베드타운의 기능밖에 하지 못했던 도봉구가 첨단 기술을 가진 유수의 기업을 유치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GTX-C의 교통과 다양한 공공시설이 시너지를 내는 업무 상업 단지를 창동에서도 멋지게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서울의 도시개발 능력을 볼 때 창동이 제2의 마곡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창동은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100%대의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가 많습니다. 역세권 용적률 상향을 기대한다면 사업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동주공 19단지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1번 출구 방향이 창동의 미래호재가 몰려있고 학원이 있는 중계동과도 가깝기 때문입니다. 동화청솔도 좋지만 용적률이 249%나 되어서 사업성이 때에 따라 충분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창동주공 19단지가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은 구축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합니다. 아파트 굴뚝을 보고 왠지 모를 걱정과 불쾌감이 든다면 이곳을 추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는 분들께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시간도 시간이지만 절대적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문 휴경 정도가 강남에 생활권을 두는 분들에게는 북방 한길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으로 동부권에 가장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 창동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